강남애프터 치과 김성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, 일단은 우리 수술하고서 단기적인 부작용과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 단기적인 부작용은 이제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일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 이상. 물론 감각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을 때 신경을 완전 침범하지 않고 좀 근접한 정도는 임플란트 빼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근접하지 막 그걸 침범하는 까지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죠.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저희는 그걸 조심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, 그렇지만 이제 감각 이상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악동염. 상악동에 뼈 이식했는데 거기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 상악동염은 좀 힘은 들지만 다 회복돼요. 감각 이상은 회복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, 혹은 회복되다가 한 90% 회복되고 한 10% 좀 남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상악동염은 거의 다 회복된다고 보면 돼요. 다만 좀 힘들 뿐이죠. 그 염증 치료도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우리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잘 안 함으로써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권류착 실패, 임플란트가 뼈랑 잘 안 붙은 경우, 그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저거는 빼고 다시시면 돼요. 그래서 그건 너무 큰 문제는 아니에요. 근데 좀 장기적인 부작용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주위염. 임플란트 주위염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잇몸 연조직, 살에만 국한된 염증, 그리고 그게 더 진행돼서 뼈까지 다 파괴시킨 염증.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, 잇몸 살에만 국한된 염증은 뭐 좀 처치하고 약 좀 먹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근데 뼈까지 파괴된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어려워지죠. 뼈에 심어진 임플란트 길이에 한 3분의 2 정도가 뼈가 없어지고 3분의 1만 남았다. 그러면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어요. 근데 전체 길이에 뭐 한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는 염증이 여기서 뼈가 녹아 있고 밑에는 단단하다. 그러면 염증 치료해서 더 써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그 염증 치료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의 쇠 부분이 노출돼요. 근데 어금니 부분은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. 잘 씹히고 잘 닦이면 그만이거든요.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근데 앞니가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프죠. 앞니가 임플란트에 심어놓은 길이의 반 혹은 3분의 2는 뼈에 단단히 박혀 있는데 위에 3분의 1 정도가 뼈가 좀 녹았어요. 그 정도면 이제 제거까지는 안 하잖아요.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치료를 하고 나면 쇠가 좀 보이잖아요. 그 쇠가 좀 보이는데 그게 앞니잖아. 어금니면 잘 안 보이는데.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근데 웃을 때 잇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염증 치료해서 그냥 그대로 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내가 입술을 들춰서 남한테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. 근데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그런 스마일 라인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이제 진짜 좀 머리 아파지는 건데, 잇몸 뼈 이식을 새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잇몸뼈가 그 자리에 잘 단단하게 잘 못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면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돼요. 그 제거하고 다시 심는 거는 앞니 임플란트 재수술은 또 수술의 난이도가 또 확 높아지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훤히 보이지 않는다면, 치아만 보인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. 그냥 이 염증 제거만 하고 쇠가 좀 보여도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참 인생이 훨씬 편하다.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얘기한 대로 단기적인 부작용은 뭐 감각 이상, 상악동염, 뭐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의 염증 이런 것들이 있고, 장기적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. 그게 가장 대표적이다.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이 앞니에서 발생했을 때는 참 치료가 어려워진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술 경험도 좀 많고 그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수술을 좀 안전하게 하는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좀 안전하게 조금 공격적이게 하면 조금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. 기간이 좀 오래 걸려도 조금 더 안전한 쪽. 각자 의사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. 공격적이다, 안전하다, 이것도 의사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, 저는 어쨌든 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니까 제 나름대로 공격적인 치료와 아주 안전한, 아주 보수적인 치료가 있다면 중간에서 조금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이제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.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안전한 선택을 하면
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. 성격 되게 급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또 환자를 설득하는 게 또 의사의 몫이죠. 그 환자와 잘 대화해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그러면 보통 환자분들은 알겠다고 이해하지, 나는 무조건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의사들,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좀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. 네, 이상 강남부터 치과 김성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